네, 출란교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제가 1억 년 전에 지구의 난초라고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주제를 갑자기 꺼냈냐면은 애둘러서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한 것인데, 한국의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은 그 판매를 위주로 하는 유튜브가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그 한중일을 비교했을 때 유독 독특한 현상이다. 근데 그 나머지 그 재배를 이제 그 주로 전달을 하는 재배 방식, 재배 기술을 이야기하는 채널들도 난초의 재배 방식, 즉 재배 기술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달하는 채널이 거의 뭐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출란 교실만 좀 바운더리, 좀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또 역사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게 뭡니까? 뭐 그 날짜만 뒤로 돌아가서 난초를 얘기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는 반드시 인간이 결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배제된 역사는 그거는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그 재배 기술만 우리가 계속 익힌다면은 모든 학문, 모든 지식의 분야를 다 되돌아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모든 공부는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학을 한번 볼까요? 수학을 처음에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숫자 1, 2, 3 이런 숫자를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덧셈 뺄셈을 배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수학이 사실은 이게 역사예요. 태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학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쭉 발전되어 와서 지금까지 수학이 어느 단계까지 왔구나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학문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오는 것, 이것을 목표로 세우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 과거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선조들이 쭉 공부를 해놓은 데이터를 공부하면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자기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공부해놓은 어떤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 부분을 공부할 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자기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것을 결정하는 것은 창의력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창의력이 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무수한 하늘을 계속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상상력을 더했대요. 그 상상력을 어떻게 증명해낼까? 그 증명하는 방식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고 우주 천문학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선배들이 쭉 재배 기술을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나 다 마스터했어. 난초 재배와 관련된 책은 다 마스터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 들었고, 자,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앞으로 발전과 진보, 난초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발전된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는 이것도 창의력에서 가져와야 된다. 아인슈타인은 하늘을 무수히 바라봤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자생지에 가서 난초가 자라는 모습을 무수히 바라봐야 되는 데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뭐 1년, 2년 전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인데, 자생지에서 난초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뭐 과학적이나 뭐 이런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초와 자기가 일심동체가 돼서 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방식으로 자라지? 왜 여기에 있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을 덧대면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 즉, 자기가 집에 와서 난초한테 그대로 적용해 봄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 증명해 나가는.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개발한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동안에 선배들이 쭉 해왔던 것을 공부해서 마스터하는 게 난초 재배 기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예. 근데 이거 마스터 다 한 사람이 자기가 국내에서 최고다라고 떠들면서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누가 모릅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동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 네이버 자료 찾으면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의 발전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난초 재배 기술이 진보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란교실은 계속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채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른 채널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조들이 해온 것을 쭉 과정을 짚어보는 이 과정을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라고 굳이 부른다면 모든 학문이 다 그렇듯이 출란도 역사를 쭉 이 공부를 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현재까지 이 도달은 해야 돼. 네. 이 현재까지 도달하는 이 작업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이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과학적 이론만 계속 더듬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농사꾼을 키우는 거예요. 농사꾼. 출란 농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에란인이라고 해요. 에란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사 기술,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반드시 결부되는 역사를 훑어나가야 된다. 그 이제 출란이 말이죠. 좀 독특합니다. 출란은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데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출란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돈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니까는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출란을 많이 사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화초 한두 분을 놓고 즐기는 그런 취미생활하고는 좀 다르게 자꾸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투여한 돈이 많아져. 그리고 출란을 거래하고 사는 것이 일반 그 화초처럼 화원집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독특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전시회 같은 것이 존재하고요. 또 그 협회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하죠. 물론 그런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출란이 협회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해서 인간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큰 연합회가 조성이 되고 그 연합회를 단숨에 또 집어먹는 위에 큰 사단법인이 존재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모이는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정치인의 행세를 하면서 이게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좋은 면, 나쁜 면,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사기, 이런 모든 이 권모술수가 이제 횡행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이 그룹에서는 다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는 건데 이 난초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벌이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나는 독야 천청 그냥 이슬만 먹고 자라는 난초처럼 난초만 키울래. 재배 기술만 알면 돼. 출란 교수처럼 저렇게 떠드는 거 필요 없어. 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요. 자기도 예를 들어서 출란을 키우려면 출란을 어디 가서 사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산채만 해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사 갖고 온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규범 안에서 하는 행동의 일환이에요. 또 하다가 팔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판다고 하고 나는 뭐 안 팔아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나는 그냥 난초가 좋아서 키우는 거지 절대 안 팔아. 그냥 선물로 주기만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또 전시 또 난초를 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가 맺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난초 얘기를 하게 되고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그룹 이 인간들의 어떤 그 모임 이런 데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그냥 주구장창 그 재배 기술만 난 공부해가지고 뭐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연인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난초는. 그래서 이 난출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비싸요.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재배 기술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출란 교실이라는 채널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유튜브가 없죠. 출란 교실 말고는 없어요. 그냥 파는 거 아니면 재배 기술 뭐 그거예요. 그 재배 기술도 보면은 막 어떻게 과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현재 기술까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난초는 이게 좀 특별한 식물이고 오래전부터 패턴이나 유행을 타지 않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유지가 됐던 원예식물이고 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난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식물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난초는 좀 특이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재배 기술만 가지고는 난초에 입문하거나 공부하거나 또는 뭐 중급이 되거나 고수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저 출란 교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난초를 현재까지의 재배 기술 그거를 놓고 또 이후에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재배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난초를 가꾸고 재배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다 들어야 될까요? 근본적인 목적. 난초를 잘 키우려고? 절대 그렇지 않죠. 난초를 많이 키워가지고 재배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지요? 모든 취미 생활이 다 그렇지만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이 재배 기술은 하나의 수단이고 난초 자체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목적은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안 쓰지죠? 삶의 지혜. 네. 이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수학 공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천문학에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철학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느 한 분야든 깊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어떤 삶의 지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게 그 단면이에요, 단면. 그걸 투영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난초를 키우다가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쳐보고, 또 가짜라는 사보고, 또 전시에 나가서 인간들하고 또 싸워도 보고, 에이, 더러운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란교실을 보고 저건 좀 독특한 채널인데 해서 구독을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난초를 계속 가까이 한다면은 목적이 분명해지죠.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떠나서 난초를 바라볼 수가 없다.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찌지고 뽑고 하면서 난초에서 이렇게 벌어진 현상이 실생활에 돌아다 보면은 정치권이 됐든 경제권이 됐든 어디든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을 결부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난초를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익히면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난초를 공부하는 것이 이 과거에서부터 이 현재까지 오는 것을 마스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문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예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앞으로 없어야 돼요. 이미 마스터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는데 뭘 더 발전시킵니까? 그러나 학문은 꾸준히 발전되고 진보돼 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게 또 발견돼요. 그러면 새로운 거 발견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처럼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실험을 해서 발견했죠. 과학을 통해서. 근데 그 실험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창의력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다다르는 거죠. 뭐 제 말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 분야, 제가 이제 공부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학인데,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한 분야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학위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까지,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온 거예요, 현재까지. 다 마스터 한 거예요, 나는. 그다음부터 이제 이 과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란도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초를 이제 공부하는 방식, 난초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요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잘 아실 거예요. 한 20여 년 됐어요. 20여 년 됐는데, 화석이라 그러죠, 화석. 오늘 이제 뭐 이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소개를,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출란교실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의 지식을 또 하나 이렇게 터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인가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라고 하는데 이 화석이 발견돼.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박돌이에요, 호박돌. 우리 주라기 공룡 영화 많이 보셨죠? 그 주라기 공룡에서 화석에서 이 모기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모기가 나오는데 이 모기가 피를 머금고 있는 거야. 옛날에 공룡의 피를 먹다가 화석이 된 거죠. 그 피에서 이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공룡을 만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온 것이 호박돌입니다. 호박돌인데 이 호박돌이 발견된 거예요. 이 호박돌이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이 벌이 발견됐어요, 벌.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네, 이 호박돌에 갇혀져 있었던 이 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벌이 이 연대가 얼마나 됐을까를 분자시계라고 해요. 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분자시계를 통해서 이 연도 측정을 쭉 해봤더니 몇 년 전에 이 벌인 것 같습니까? 저는 1억 년 전으로 잘못 알았어요. 1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우리가 신라시대 때가 2000년 전이니까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억 만년 전입니다. 1억 만년 전. 이게 8천만 년, 9천만 년 약 시대에 호박도 이제 벌이 발견된 건데, 그러니까 약 1억만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만 년이면요, 공룡 시대 이전입니다. 공룡 시대 이전. 공룡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분자시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때 이제 이 벌이 지금의 벌하고 모습은 약간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벌도 이렇게 1억만 년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겠죠. 이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벌 몸에 꽃가루가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꽃가루가. 그러니까 이 벌이 꽃가루를 몸에 묻혀가지고 수정을 하다가 호박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가루가 뭔가, 이거 씨앗이 아니라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하니까 이게 난초 꽃가루더라는 거예요. 난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것도 잘못 썼네요. 1억 년 전이 아니라 1억 만 년 전. 제가 자꾸 실수를 한다니까. 저도 1억 만 년이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잘 안 잡혀서 자꾸 1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억 만 년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 꽃가루가 난초 꽃가루라는 거예요. 난초 꽃가루. 그래서 다른 꽃가루도 묻힐 수 있잖아요. 뭐 벌이 아카시아에 갔다가 저쪽에 뭐 찔레꽃에도 갔다가 엉겅퀴꽃에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꽃가루가 묻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just all 난초 꽃가루만 묻어 있더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추하기를 공룡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지구는 식물로 덮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난초로 덮여 있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식물이 난초류에, 즉 난초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식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난초과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이 국수가닥처럼 굵고 이 안에 이 철사 심지가 있는 이런 류의 식물들을 이제 다 난초과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로 지구가 싹 다 덮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땅에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바위나, 이게 밴드가 원래 그 조상이라고 하니까 나무 같은데 쭉쭉 늘어져서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력으로 그렸던 사람이 있죠. 이걸 근거로 그린 게 아니고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영화. 아바타 영화 보면은 그 아바타들이 막 뛰어놀 때 그 나무나 바위 이런 데서 뿌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식물들, 이게 전부 다 난초과의 식물들이에요. 그 상상력이 맞은 거예요. 대단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했던 거에서 예전에는 뭐 선도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기계로 통화를 할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나 돼? 선도 없이 어떻게 돼?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타처럼 온통 그 덴드로에 속했던 그 식물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제 지생식물이 없었죠. 출란이 전부 다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축축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었던 식물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물들이 1억 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쭉 진화를 해서 오늘날 풍난이 되고 호접난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신비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이제 그 진화가 되면서 출란까지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간단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인간은 뭐 난초류의 식물을 안 키울 거야. 출란은 이제 명이 다 했어. 앞으로는 출란세계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볼 식물이 아니라니까, 이게 출란이.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출란이. 그러니까 1억 만 년 전, 그 이전부터겠죠. 이전부터고, 어디서 왔는지 태초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씨가 왔을 거 아닙니까? 지구상으로 이 난초가 덮여 있으려면. 그러려면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이거 자료가 없으니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날라왔다, 우주에서. 그런 상상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갑자기 난초류가 나무에서 걸터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겠어요. 씨가 어디서 날라온 거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스티브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능가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오류를 지적했다고 해요. 저도 뭐 그 수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천재입니까? 우리가 천재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천재였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외계인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면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디서 날라온 거니까.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인간이 생겼으니까. 인간은 외계인. 인간은 외계인을 우리가 탐험하다가 외계인을 발견하면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유형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스티브 호킹 박사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쭉 진화를 해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화라 그러죠. 기화. 원래 출란이 주판과 부판이 있고 봉심이 이렇게 있고 설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출란인데 설판이 이게 2개가 있거나 이 입장이 5장이야. 뭐 이런 걸 우리 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화가 뭘까요? 여기서 나온 병신종일까요? 변이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화를 변이종으로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기형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러한 모습이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고 이게 진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진화가 덜 이루어진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변이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나온 변이종입니다. 이게 변이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쭉 진화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 종자가 발견된 거죠. 그걸 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출란을 열심히 재배 기술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강의를 하시는 유튜브 또는 뭐 유튜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재까지의 재배 기술을 빨리 터득해라. 이거는 뭐 깊이 있게 볼 게 없어요. 이걸 뭐 달달달 외우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뭐 마스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쭉 훑어나가면 됩니다. 쭉 훑어나가고 그다음부터 고민할 것은 여기에다 시간을 들여라. 여기에다 시간을 들이는데 난초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배 기술, 즉 농사일만 배울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돼가고 출란 갖고 어떤 짓들을 하는지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같이 공부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난초만 가지고가 아니라 난초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에서 지금의 난계를 바라보면은 난계가 굉장히 잘 보인다. 이 말씀을 끝으로 출란 기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